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좋은 듯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이면을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노동부가 지난 미국 시간으로 5일이었습니다. 발표한 고용 현황 잠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9월 실업률은 전달 대비해서 0.2%포인트 낮아진 3.7%를 기록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특수가 한창이었던 1969년 이후에 48년 9개월, 거의 48년 4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트위터로 뿌듯한 마음 자랑하는 것을 표현을 해줬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고용, 비농업 일자리도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동시장이 미국 중앙은행이 추정하는 완전 고용 상태에 좀 진입했다. 이러면서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자리 증가세는 약간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14만 4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조금 증가세가 약화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에 강타를 했던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종류별로 일자리의 증감도 표시가 됐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시간당 임금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1년 전보다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달에 2.9%보다 조금 낮아지면서 이것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반응도 조금 좋지 않게 나타난 양상이었고요. 자, 이러면서 실업률 발표 일단은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평가는 되고 있는데 실업률을 발표한 이후에 채권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이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난 금요일에 장중 연 3.2333%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2011년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수준이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양상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월가의 신채권왕이라고 불리죠. 제프리 건들락은요. 최근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국채 30년물 금리가 수년간 이어진 저항선인 3.25%를 이틀 연속 웃도는 경우에는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좀 나타냈습니다. 채권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건들락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미국의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미 사흘 연속으로 3.25%를 웃돌고 있습니다. 건들락이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3.5%까지 그리고 30년물 금리는 연 4%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이러면서 국채 구수익률 상승은 모기지 금리의 급등, 여기에다가 주택시장 둔화로 이어지고 또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국채금리에 대한 전망, 건들락뿐만 아니라 월가의 수많은 구루들이 이런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역시 중국과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제는 중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 차단도 나서는 것 아닌가라는 CNBC의 기사를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미국의 무역, 군사, 외교, 안보 전방위 측면에서 중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같이 성장해야 할 이제 강국으로 보는 대신에 그런 기조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주말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을 굉장히 압박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여러 가지 내놨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비난의 포문을 열었고요. 중국의 경제 자유화를 통해서 글로벌 파트너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적 침략을 택했고 이젠 이러한 행태가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좀 바뀌는 건 아닌가. 관세전으로 시작했던 미국과 중국의 양국의 충돌이 이제 군사 안보, 다양한 전체적인 측면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시장에서는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우디 쪽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IPO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다시 추진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오는 2021년까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를 IPO 증시에 상장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2021년까지 아람코는 IPO에 나설 것이고 이날에 투자자들은 아람코의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규모가 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8월에 아람코의 IPO가 취소됐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중동 시장에서 사우디 그리고 중동과 관련된 이 석유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아람코의 IPO가 거의 확정될 것이다라는 반증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람코의 IPO 일정도 계속 체크해드리고 시장의 변화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월간 시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